명언 속 인생, 생택쥐페리 편.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44년 7월 31일 새벽, 지중해 코르시카 섬의 비행장. 한 남자가 정찰 비행을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남자의 이름은 앙투안 드 생택쥐페리, 어린 왕자를 쓴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어떤 상황에서 쓰인 책인지 아십니까? 전쟁터로 나가기 직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쓴 이야기였습니다. 사막에서 만난 어린 왕자가 별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쓴 남자도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생택쥐페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그 말을 남기고 사라진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00년 6월 29일, 프랑스 리옹의 귀족 가문에서 앙투안 장 바티스트 마리 로제르 드 생택쥐페리가 태어났습니다. 이름만큼이나 화려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의 삶에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앙투안이 4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마리는 5남매를 혼자 키웠습니다. 앙투안은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상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12살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것이었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기한 기계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이 어린 앙투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늘은 그의 평생이 됐습니다. 군 사관학교에 지원했지만 해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건축학교에 다니다가 군 항공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비행사가 됐습니다. 하늘과 글쓰기. 이 두 가지가 생택쥐페리라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1926년 생택쥐페리는 에어로포스탈이라는 항공 우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로 우편물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항법 장치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GPS도 없었습니다.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막 위를 날고 대서양을 건너고 폭풍 속을 뚫었습니다. 여러 번 불시착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추락해 며칠을 혼자 살아남은 적도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글이 됐습니다. 1929년 야간 비행을 출판했습니다. 1931년에는 남방우편기를 냈습니다. 프랑스 독자들이 이 비행사 작가에게 열광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죽음을 앞에 두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택쥐페리만큼 아름답게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1939년 인간의 대지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으로 프랑스 최고 문학상인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생택쥐페리는 즉시 참전했습니다. 정찰 비행사로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1940년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생택쥐페리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망명이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생활은 괴로웠습니다. 조국이 점령당한 것을 미국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프랑스어를 쓰는 작가가 영어권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망명 정부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드골파와 다른 세력들 사이의 정치적 다툼. 생택쥐페리는 어느 편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고립됐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졌습니다.
그 외로운 뉴욕의 겨울에 생텍쥐페리는 글을 썼습니다. 어린 왕자였습니다. 사막에서 만난 어린 왕자. 별에서 온 아이. 장미를 사랑하는 이야기. 어쩌면 그 이야기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망명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1943년 4월 어린 왕자가 출판됐습니다. 생텍쥐페리의 나이 4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를 알면 달리 읽힙니다. 전쟁이 한창인 때였습니다. 생텍쥐페리는 다시 전선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처음엔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전투기 조종사 기준으로 40은 노인에 가까웠습니다. 생텍쥐페리는 집요하게 요청했습니다. 결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린 왕자를 출판하고 얼마 뒤 그는 북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즉 어린 왕자는 전쟁터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어린 왕자가 뱀에 물려 별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말합니다. 나는 너무 무거운 몸을 가지고 별까지 갈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웃는 것처럼 들릴 거야.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 생텍쥐페리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린 왕자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장미입니다. 어린 왕자가 별을 떠나기 전까지 돌봤던 그 까다롭고 자존심 강한 장미. 그 장미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아내 콘수엘로 순신이었습니다. 엘살바도르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1931년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폭풍 같았습니다. 콘수엘로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변덕스러웠습니다. 생텍쥐페리는 끊임없이 비행을 하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자주 다퉜습니다.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잊지 못했습니다. 생텍쥐페리는 비행 중에도 콘수엘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린 왕자가 장미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콘수엘로는 까다롭고 힘든 존재였지만 생텍쥐페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어린 왕자가 장미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내 장미가 그토록 소중한 건 네가 장미를 위해 공들인 시간 때문이야. 생텍쥐페리가 콘수엘로를 위해 공들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장미가 됐습니다. 1944년 여름,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뒤였습니다. 프랑스 해방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생텍쥐페리는 코르시카 섬의 비행 부대에 있었습니다. 정찰 비행 임무를 맡았습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을 정찰하는 임무였습니다. 7월 31일 새벽, 생텍쥐페리는 P-38 라이트닝 전투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약속된 귀한 시간이 지나도 비행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색을 펼쳤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생텍쥐페리는 44세였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2000년 지중해에서 그의 팔찌가 발견됐습니다. 2004년 지중해 해저에서 그의 비행기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추락했는지, 왜 추락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격추됐는지, 사고였는지,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어린 왕자처럼 생텍쥐페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1943년에 출판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300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2억 부 이상 팔렸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프랑스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이토록 오래, 이토록 많이 읽히는 것일까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 길들여짐의 의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샘이 사막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생텍쥐페리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해. 비행사로 살면서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봤던 남자. 사막에서 죽다 살아난 남자. 전쟁터로 나가기 전 어린 왕자를 쓴 남자. 그 남자가 평생으로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생텍쥐페리의 삶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경계에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 전쟁과 평화의 경계, 현실과 상상의 경계. 그 경계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 경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린 왕자의 마지막 장면처럼, 별로 돌아간 것처럼.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광대하고 끝없는 바다를 그리워하도록 가르쳐라. 그는 어린 왕자로 우리에게 바다를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생텍쥐페리는 44세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어딘가의 별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어린 왕자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그리고 그 아래 사막. 생텍쥐페리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아프리카 어딘가를 지나다가 웃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를 만나면 내게 편지해줘. 그 부탁을 받을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어린 왕자가 장미를 위해 공들인 시간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공들이는 시간이 있지 않나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막에 숨겨진 샘처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